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까만 민지 깡이 유리입니다. 우리 이거 몇 분째 촬영하는 거죠? 하이 드하이. 드하일런. 자, 저희는요 오늘 다 같이 뭘 보고 왔나요? 플렉스 시험 보았어요 여러분. 네, 맞아요. 플렉스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다 같이 플렉스 후기를 제가 한번 남기고자 이렇게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저 간략하게 두 분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라고 하고요. 저는 베트남에 있는 이제 하노이 국가인문사회과학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국립대 아니셨어요? 네, 하노이 국가인문사회과학대학교. 네. 몇 년 사셨죠 베트남에서? 헌보남. 무슨 소리야? 헌보남. 헌. 야, 너 너무 치사하다. 너무 치사한데? 10년. 10년까지는 못 미치는 좀 부끄러운 베트남어 실력이라서 헌보남 살았습니다. 10년 살았고요. 자, 네, 설명하시죠. 저는 지금 베트남어 강사를 맡고 있는 깡쌤입니다 여러분. 네, 베트남에서 몇 년 사셨죠? 저는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분은 12년, 13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베트남어 유일쌤 베트남에서 14년 정도 살았습니다. 하신 것처럼 모두 다 베트남어 실력자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걸 하나하나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차 베트남어 플렉스 시험을 한 줄로 평가한다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저는 2년 전보다 쉬워졌다. 저는 기출 문제가 좀 많이 변형이 좀 되었고 좀 더 쉬워진 건 맞다. 듣기와 독해의 난이도는 각각 어땠나요? 생각보다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베트남어 플렉스 시험을 이번에 처음 이제 치러봤는데요. 한 번도 플렉스 베트남어 시험을 하는 걸 들어본 적도 사실 없었고, 네, 처음 베트남어 자격증 시험은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 플렉스 시험은 처음 봐서 이제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처음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어려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이제 시험치고는 막 크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조금 하고 싶어요. 이제 쉽게 베트남에서 읽는 거 A, B, C, 아베세로 나눴을 때 네보다는 조금 높고 세보다는 조금 낮은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오늘 시험이? 오늘 시험이 네. 그 정도 실력이 되면 만점 받는다고요. 그런 거. 그렇지. 네. 그 정도 실력. 아니에요? 셀 받는다고 해서 만점 받지는 않아. 근데 그 정도 실력은 돼야지 이 시험을 좀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여유 생각에. 있게는 볼 수 없죠. 뭐 난이도로 나누자면은 이제 자격증이랑 음. 제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베세 자격증밖에 없으니까 제 기준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독해는? 포함해서 그냥 오케이. 독해 포함해서 저는 듣기 부분에서는 정말로 엄청나게 느려졌어요. 한국말을 들려드리자면 정말로 느려졌어요. 이 정도는 아니, 아닌 것 아니야. 같아요. 아니야. 근데 이 그래요? 정도였어. 맞아, 이 맞아, 정도로 맞아. 느려졌어요. 진짜로. 어. 듣기 부분은 좀 더 쉬워졌다. 독해 문제는 이 부분에서 저도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베트남어 플렉스를 지금 5번째 봤습니다. 3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보고 있고요. 작년도 7월 플렉스에 비하면 조금 더 어려워졌고요. 하지만 작년도 2월 플렉스에 대비해서는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쉽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여기는 속도가 느려졌고 북부 발음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았고 대신 문제가 좀 꼬아서 낸 게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어휘 싸움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어휘를 많이 해봤고 독해를 많이 해봤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바뀌었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의 문화나 베트남 여행지 이런 거 베트남에 대한 상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냥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상식이 있어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맞아. 여행지나 베트남 문화에 대한 그런 이슈 내용이 별로 안 나왔어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분께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문제를 꼬아서 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바로 이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다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꼬아서 내는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맨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기차표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 기차표의 가격은 그래서 얼마이냐라는 문제였는데 단순히 얼마이냐라는 문제의 마지막에
두명값 무슨 말인지 네. 알겠어요. 맞아. 맞아. 두명값이 얼마이냐를 마지막에 딱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대로 안 읽었으면 네. 그치. 틀릴 뻔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피해자 될 뻔했어요, 여러분. 네. 진짜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문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1번이라고 답을 이렇게 딱 체크를 했는데 문제가 너무 쉬운데? 이거를 풀으라고 해놨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문장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봤는데 뒤에 딱 네, 뭐 듣기 같은 경우에도 꼬아서 내 문제가 있었죠. 이건 저는 그 문제를 틀렸어요. 그 문제를 틀렸어요. 네. 진짜로 선생님이 아주 그냥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가 이런 실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가장 어려웠다는 거는 이제 동음, 이의, 이의. 그렇죠. 동음, 이의, 한국어가 안 되세요. 동음, 이의어가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조차도 좀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찍었어요. 저도 사실 두 분의 의견 완전 동의.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꼬아놔서 좀 헷갈리는 문제가 좀 많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음이의어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것들은 사실 이런 거예요. 아무리 저희 진짜 잘하거든요. 저희 베트남어 잘해요. 근데 저희가 평소 회화에서 생활에서 딱히 사용하지 않다 맞아. 보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항상 동음이의어 문제는 평소 생활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단어를 넣진 않아요. 맞아요. 일부러 네. 좀 틀리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틀리신 분 많을걸요? 2년 전보다 확실히 문제는 쉬워졌거든요. 근데 2년 전에는 꼬아서 내는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더 없었어. 네, 근데 훨씬 맞아. 수준이 좀 더 낮아지면서 꼬아지는 문제가 많아 생긴 것 같아요. 실수하기 좋은 맞아요. 문제들이 아. 생각보다 맞아, 제가 진짜로. 보기엔 더 많아요. 네.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베트남 그냥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생활에서 그냥 익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만 살면서 베트남어를 공부하셨다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 그런 회화책 이런 것들 좀 있어요. 단어들도 있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플렉스 공부를 할 거면 책은 베트남 대학교에서 나온 어, 교재들이 맞아. 있죠. 네, 그쵸? 공감해요. 네. 공감하죠. 네네네. VSL이든 뭐 이래서 하노이 대학교에서 나온 책이든 이런 책들은 좀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베트남 생활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네. 그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자, 문제 풀기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해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기는 이제 저는 처음 이번에 시험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언어 시험 같은 경우는 듣기 같은 경우 한 2번 정도 들려줬던 것 같은데 플렉스 베트남어 시험은 딱 한 번 들려줍니다. 좀 맞아. 아쉬워요. 제가 맞아, 오픽 맞아. 원래 두번 들려줘? 오픽 베트남어를 얼마 전에 봤는데 오픽 베트남어는 2번 들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 보니까 사실 놓치면은 끝. 한 번 더 끝. 진짜 맞아, 끝이었어요. 맞아. 놓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끝. 독해는 시간 분배를 조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뭐 조금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처음 시험을 치르는 거다 보니까 시간 분배가 너무 딱 맞게 끝났거든요. 5분 남았습니다 했을 때 이제 마킹까지 다 끝난 거예요. 되게 오래 걸리셨네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드리는 팁이 시계가 없어요. 작년까지는 네. 분명히 시계가 있어서 저도 이번에 시계 준비 안 했는데 네. 없었어요. 여러분. 시계를 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시간 분배해서 시험을 치르는 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전자시계 안 돼요. 저는 정말 여유가 있을 거라고 막 호언장담하고 30분 남겠지 막 이러면서 갔는데 네, 저는 이번 플렉스 시험을 첫 번째 보는 거고요.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되는데 맞는 것, 틀린 것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맞아. 호기롭게 그런 것도 안 읽고 문제만 읽고 하다가 한두 개 정도 고쳤거든요. 한두 개밖에 없었습니까? 한 뭐 세네 개? 그래서 듣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을 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키워드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쓰면서 듣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독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뒤에서부터 저는 푸는 거를 좀 더 추천해 드려요. 일단 시험장에 가서 시작을 할 때 되면 그 문제지를 나눠주세요. 인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라고 해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 어쨌든 관계자분은 안 보시 그냥 빨리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 일단 듣기는요 총 25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는 총 45문제가 있습니다. 독해 파트는 정말 인쇄가 잘 됐는지만 확인을 쭉 하시면 되고요. 대신 앞에 있는 25개의 문제 중에 1번부터 10번까지는요 반응이에요. 반응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때 11번부터 25번까지는 긴 회화문이랑 긴 문단이 나와요. 듣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시간이 없더라도 이렇게 한번 천천히 넘기시면서 질문만이라도 빨리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번부터 10번의 문제까지는 좀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중해서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10번째 문제가 딱 끝나는 순간 여러분이 답을 알았으면 빨리 11번 문제 질문부터 보세요. 여러분도 11번부터 25번 문제 되게 꼬아서 내는 거 인정? 인정. 완전 꼬아내요. 그래서 앞에 빨리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놓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꼼꼼히 그때는 들리는 걸 여러분 다 기록해야 됩니다. 몇 번부터 몇 번? 11번부터 25번까지. 자, 독해는요. 어법이랑 문법 부분을 먼저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독해 부분. 독해 부분은 21번부터 45번까지거든요. 그 독해 부분은 끝에서부터 뒤 오는 게 저도 좀 동의하는 바예요. 왜냐면 배점 자체가 마지막 두 문제에 가장 좀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두 문제는 될 수 있으면 푸는 게 좋긴 좋거든요. 그리고 그때 집중력이 높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시계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문법이랑 어법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그냥 빨리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독해 맨 끝에부터 다시 이렇게 쭉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풀면서 어법이랑 문제, 어법 문제에 대한 감이 갑자기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다 풀고 나서 다시 문법을 볼 때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절대 한 문제에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시면 안 맞아. 돼요. 절대 안 되지. 되는 것 같아요. 절대. 자, 시험 보기 가장 직전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뭔가요? 율쌤의 플렉스 강의, 이제 유튜브 강의를 시청한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처음 보는 시험이라서 좀 걱정이 됐거든요. 혹시 어떤 시험의 유형일까, 뭐 또는 어렵지는 않을까 하면서 율쌤 플렉스 강의 그 영상을 찍어주신 게 굉장히 은근히 많더라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솔직히 유튜브 베트남어 플렉스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강의가 그러니까 저밖에 없어요. 율쌤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나온 그 강의를 시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문제도 율쌤이 이제 찍어놓은 예시의 문제들 때문에 이제 한두 개 정도 더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팁 같은 거, 뭐 1번부터 뭐 25번까지는 듣기 문제고, 뭐 듣기 문제부터 뭐 문법 문제가 나오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걸 듣고 한번 모의로 내가 상상하면서 내가 시험장에 가면은 이렇게 시험이 치러지겠구나를 한번 좀 더 내 머릿속으로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게 좀 가장 큰 꿀팁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모팁 뭐 있으세요? 오늘 사실 지금은 이제 율쌤이 영상을 좀 많이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근데 2년 전만 해도 사실 그런 영상이 없었어요. 지금도 찾아보시면 그쵸. 거의 없어요. 지금도 네. 정보 찾으려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정말 될 거고요. 특히 오늘 찍는 거는 아마 가장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바로 시험 전에는 이거 보시면 돼요. 이 영상. 몇 점 예상하세요? 저 만점 받아야죠. 저는 사실 만점 욕심이 사실 없어가지고 전 사실 네. 여기서 누구라도 900점 안을 나면 아이, 큰일이라고 아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주시는 거예요? 사람 말 들을 필요 맞습니다. 솔직히 나는 만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왜냐면 내가 만점은 실수를 한 게 내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네. 저도 제가 틀려도 제가 긴장감 틀리면 한거 두 개? 있어요. 두 개 정도 네.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영상이랑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만점 하면서 막 꿀팁 영상 그거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시험자가 차라리 오는 그 이동하는 그 시간에 한번 영상을 보시면 진짜 도움 엄청 많이 될 거고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그냥 화장실 갔어요. 근데 여러분 화장실 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지난번에 안 됐었어요. 그렇구나. 솔직히 이 문제는 조금 이상하다? 헷갈렸다 하는 문제.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 문제가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잘못됐으면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럼 할 수 있어요? 가끔씩 네. 몇 번 정도 그래요. 만약 그렇게 되면 네. 같은 답안 중복 처리해줘요. 중복 처리해줘요? 오. 왜냐면은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율쌤하고 강쌤하고 얘기를 얘기를 했는데. 해봤어요. 토론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제가 틀렸다고 인정을 못하는 게 그래서 뭐냐고요? 네. 부동산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잘 설명해보세요. 네, 율쌤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가게를 내놓는 약간 부동산 관련된 그런 문단이 있었어요.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가게 주소는 몇 번이고 몇 번인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방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필요하신 분은 이 사람 이 연락처 이 주소로 오면 됩니다. 이런 거 있었고 질문은 뭐였냐면 만약 네가 가게를 차리고 싶다면 어느 주소로 가야 되냐 이거였습니다. 그렇지. 그 중에 답안이 두 개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그 주소가 그 문단에 있는 주소 그대로 있는 게 하나 있었고 맞아. 근데 마지막 답이 뭐였지? 네, 답이 없다. 마지막 답이 어. 답이 없다였습니다. 여 위에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재 답이 없다. 딱 네. 이렇게 했는데 저랑 강쌤은 둘 다 그 주소 그대로 했어요. 맞아. 거기에 나와 있는 주소. 이분은? 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아니 근데 일리는 좀 있어. 일리가 아, 그래. 네. 나도 일리는 있어. 이해는 해.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게를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세요? 저는 직거래 하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아니 보통 상식적으로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부동산을 가게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 예시 답안에서는 이제 부동산 주소가 없고 이제 거기에 판매하는 가게 주소와 부동산 연락처만 있었습니다. 저라면 저는 부동산 거래를 했으면 부동산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 주소가 없기 때문에 이 이제 예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맞아. 했는데요. 결론은 저는 제가 선택한 답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꽤 많았을 것 같죠? 저는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 나오면 알아요? 그렇지. 네. 이의 제기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부모님이 이거예요. 지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문제였거든요. 그게 글이 어떻게 됐냐면 이거였어요. 글이 어떤 사람이 자기 꿈이 뭐고 자기는 꿈은 유학을 가는 거다. 그치. 근데 부모님은 그걸 싫어해서 국내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지. 자기 동생 꿈이 이거라서 뭐 하여튼 뭐 아, 그 그렇지. 양평 외교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는 하노이 국립대를 가라고 했다.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 이 글을 읽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모님의 성격은? 이거였어요. 그렇지. 부모님 어떤 사람인가? 이거였고 답은 두 개가 헷갈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부모님은 아들, 딸을 지지하지 않는. 두 번째는 관점이 서로 불일치한다? 그렇지. 저도 이거 부모님과 한 이거 좀 네. 이상해. 저도 둘 중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 셋이 셋이 또 달라요. 달라요, 답이. 네. 결과를 뭐 결과는 받아보면 이제 알아. 어떻게 받아보면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제가 이번 플렉스 베트남어 공부를 한 이유가 관광통역사 자격증 베트남어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플렉스를 지원을 하게 됐는데 율쌤 책 보면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안에 관광통역사 자격증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지님 책 홍보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 2020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볼 수 있는 게 7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큰 도움이 되셔가지고 아직 시험 보지 못하신 분이라든지 그리고 안타깝게 떨어지는 분이라도 진짜 좀 도움이 되셔가지고 7월에는 다 붙을 수 있도록 또 항상 응원을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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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어쨌든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여기 모두 다 지금 오늘 와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들 900점 못 받으면 제가 또 할 말이 없나요? 진짜 야, 900점 모자이크 아니지. 해주세요. 모자이크.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저희 송강희님께서도 강쌤도 유튜브를 합니다 여러분. 강주부라고 KANGJUPU 이거 자꾸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분도 구독 해주세요. 아시겠죠? 구독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chúc các bạn hạnh phúc. 마이망. 쭉 먹는 말. Bye.